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국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원소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원소가 관도대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도대전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얘기가 풀어질 텐데 관도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큰 싸움입니다. 조조와 원소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원소가 대패하게 되면서 완전 몰락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관도대전인데 이 관도대전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얽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 삼국지에서도요. 삼국지 위서 원소편에 원소전에 이야기들이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서 무제기, 무제는 여기서 조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무제기에도 관도대전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가 원소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사삼국지에서 위서 원소전 이야기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서 무제기 조조의 이야기는요. 조조의 시각에서 보는 관도대전은 조조 이야기 제가 또 해드릴 때 거기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사삼국지 원소전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가 기주라는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당시 황제였던 헌제를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소가 이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황제를 조조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허도, 당시 이제 허창이었는데 황제를 모시게 되면서 허도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되었죠. 허도에서 황제를 모시고 조조가 득세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소가 아차했죠. 아차해서 아유 황제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해서 찌질하게 조조한테 야 저기 그 너랑 나랑 그 중간 지역인 견성에다가 황제 모시고 우리 둘이 같이 황제 모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기 조조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조가 웃기고 있네. 그러고 걷어차 버렸죠. 거절을 당연히 했죠. 아무튼 이렇게 황제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원소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공손찬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손찬을 이겨버리죠. 그리고 그 지역을 원소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사삼국지 원소 이야기를 보면요. 원소가 제대로 이긴 싸움은 이 공손찬과의 싸움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뒤는 계속 조조한테 깨지는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풀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200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에 조조가 당시 소패에 있던 유비를 치러 갑니다. 그러자 조조의 근거지가 좀 비었겠죠. 이때 원소의 부하였던 전풍이 원소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때 조조의 배우를 치세요 라고 건의를 했는데 원소가 이 찬스에서 또 원소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 막내 아들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나 치러 갈 수가 없어 라며 전풍의 건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원소가요 이제 이 부하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장면이 오늘 계속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풍이 거절을 당하고 나오면서 지팡이로 땅을 치며 이 좋은 기회를 저 어린아이 아프다고 놓치게 되는구나 라며 한탄을 하고 땅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아들 아프다고 조조를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원소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유비를 공격한 조조는 유비를 박살냈죠. 그래서 유비가 도망쳐서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관우는 유비의 부인들을 이제 모시고 결국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우가 이때 한동안 조조 진영에 머물게 되고 조조는 또 관우가 좋아가지고 조조가 관우에게 막 구애를 하고 잘해주고 자기 장군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죠. 뭐 그렇다고 관우가 조조 편이 될 리는 없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비가 원소에게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박살낸 후에 백마라는 지역에 자기의 부하 장군 유연을 이제 주둔시켜 놨는데
이때가 돼서야 원소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조조를 쳐야겠어 라며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낳았나 봐요. 그래서 알량에게 군대를 줘서 백마 지역에 있는 조조의 부하 유연을 쳐라 이렇게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저수라는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서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저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량은 성격이 급하고 도량이 좁습니다. 용맹하지만 이런 큰 일을 이끌어갈 그런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알량 안 됩니다 라고 저수가 반대를 했으나 원소는 듣질 않습니다. 본초 불문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본초가 원소의 자입니다. 불문, 듣지 않았다. 이게 계속 나와요. 원소는 이 부하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전풍이 앞에서 했던 얘기도 듣지 않았고 저수가 하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알량 보냈어요, 결국. 그리고 유연을 구하러 온 조조 군대에게 알량 군대는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때 알량도 죽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관우가 조조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뭔가 보답하겠다며 이때 알량의 목을 베는 장면으로 삼국지 연의에 나오죠. 정사 삼국지 원소전에는 그냥 조조와 싸우다 알량이 죽었다, 목이 베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무제기에도 보면, 정사 무제기에도 보면은 알량을 참수했다 이렇게 해서 관우가 죽였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촉서 관우전에 보면은 거기서 관우가 죽였다, 알량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관우가 알량을 죽인 것은 뭐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소가 전풍 그리고 저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명장도 잃고 계속 패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원소가 조조에게 이제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황허강을 넘어서 연수라는 지역 남쪽으로 유비랑 문추를 보내게 됩니다. 문추도 또 원소 진영의 아주 명장이죠. 알량과 문추가 원소에게 유명한 장군인데, 이때 이제 황허강 남쪽을 공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전풍이 또 나서서 말려요. 여기서 전풍이 하는 이 간언은 사실은 관도대전 끝나고 뒤에 가서 원소전에 보면은 사실은 관도대전 전에 전풍이 이런 간언을 했었다라고 삼국지 위서 원소전 그 뒤편에 좀 나중에 나오는데, 사실은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원소가 남쪽을 공격할 때 전풍이 이걸 반대하고 간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조조는 되게 잘 싸운다, 전술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병력이 적지만 매우 용맹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점을 잘 정비하시고 영웅들을 잘 스카웃하시고 군사와 농사를 잘 정비해서 힘을 안전하게 키우신 다음에 조조가 허약할 때마다 기습으로 걔네 계속 때리시는 이런 방법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쳐들어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전풍이 건의를 해요. 사실은 정사 삼국지 위서 원소 전에는 이 전풍의 건의가 되게 길게 나오는데 제가 압축해서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지구전 하세요, 조조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역시 본초 불문 원소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원소가 공격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풍이 자꾸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자꾸 건의를 하자 원소가 이 전풍이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다 라며 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전풍은 죽을 때까지 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비와 문추를 싸우러 보냈죠. 역시 조조에게 깨지게 됩니다. 문추가 이때 또 죽음을 당해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역시 관우가 문추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사에서는 누가 죽였다라고는 안 나오고 조조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시 병력 숫자에 대해서는요, 원소전에는 안 써 있고 무제기에 써 있어요. 그 조조 이야기에 써 있는데, 조조의 병력은 600명이 안 됐다, 기병 600이 채 안 됐다라고 써 있고, 원소의 군대는 5, 6천 명 정도였다 이렇게 나와요. 즉 원소의 군대가 10배 이상 많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숫자는 조금 미심쩍기는 합니다. 조조가 적은 병력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조조가 훌륭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기록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문추가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조의 군대가 관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원소가 이제 관도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앞에 나왔던 저수가
또 나와서 이걸 막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북방군대는, 자, 이 북방군대가 원소군입니다. 북방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용맹하기는 남쪽 군대가, 남방 군대가 더 용맹하다. 남쪽 군대가 조조 군대예요. 그 다음에 남쪽 군대가 식량은 많지만 재물은 북방 군대가 더 많다. 이러니 남쪽 군대, 조조 군대는 빠른 싸움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북방 군대, 원소 군대는 길게 오래 싸우는 지구전에 유리하니 우리가 지구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관도 쳐들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수가 반대를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앞에 알량문추 죽고 원소가 연패를 했기 때문에 당시 원소 진영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나와요, 기록이. 이런 상황에서 관도를 바로 친다? 이거 좋지 않다. 지구전 하세요라고 저수가 말렸건만 원소 역시 이번에도 본초 불문, 원소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도로 바로 쳐들어 가버린 겁니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를 보면요, 당시 조조의 군대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그 중에 10분의 2 또는 10분의 3 정도는 부상병이었다. 즉 조조의 병력이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조조가 적은 숫자로 싸웠다. 또 이렇게 조조를 좀 잘 포장해주고 싶은 냄새가 조금 나는 기록이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원소 군대가 온 겁니다. 원소 군대의 숫자가 정확히 여기에 써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조조보다는 많았다라는 거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원소가 쳐들어오자 조조가 성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원소는 조조가 들어간 성 밖에 흙을 쌓고 그 위에 또 노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병사들이 성 안으로 화살을 막 쐈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조조의 병사들은 화살이 비오듯 하여, 이 이야기는 또 무제기에 있는 기록이에요. 원소전에는 화살을 많이 쐈다고 나오고, 이 화살이 비오듯 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방패를 이렇게 막아서 다녀야 돼서 병사들이 몹시, 조조의 병사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이제 무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소전과 무제기의 이야기를 섞어서 보면은 흑산 쌓고 뭐 또 누대 같은 장치 올려가지고 병사들이 마구마구 성 안에 화살을 쏟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조 병사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방패 뒤집어 쓰고 겁먹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살은 많이 쐈지만 결국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때 조조는 발석거라는 기구로 돌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막 큰 돌 확 날리는 그런 기구 나오잖아요. 돌을 확 날려가지고 그 흑산에다가, 원소 흑산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대가 박살나고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효과를 보지 못한 원소는 이제 성 안에 땅굴을 파려고 합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땅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조가 성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쪽에서 길게 참호를 팠다라고 합니다. 조조도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벽이 있으면 원소 군대가 땅굴 파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성 안쪽에서도 조조가 땅을 파고 그 참호를 파고 이 땅 안으로 들어오면 구멍 뚫리는 데서 죽여버리려고 이 대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조가 기병을 기습적으로 보내서 원소의 군량을 다 불질러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가요, 결국 성을 먹지를 못해요. 화살도 엄청 쏘고 뭐 땅도 파고 해봤지만 성과가 없이 오히려 군량만 다 불태우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당시 백성들은 몹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조 진영이나 원소 진영에서 막 이탈을 하고 반발하는 그런 농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서로 간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원소가 자기 그 북쪽 지역에서 그래서 군량미를 이제 얻어와요. 가지고 오게 하는데, 이 군수 물자를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원소가 자기의 부하 장수 순우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부하 순우경이 10,000명을 이끌고 그 군수 물자를 이제 받아오러 가는데, 그런데 이때 또 저수라는 인물이 원소에게 건의를 합니다. 장군 장기를 따로 더 파견해서
치중을 호위하게 하시옵소서. 이 치중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군수 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중을 호위하기 위해서 장기 장수를 더 보내라. 그래서 조조가 약탈할 기회를 아예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치중, 즉 군수 물자의 호위를 더 강하게 할 것을 원소에게 건의를 했는데 원소가요, 역시 본초불문이에요. 듣지 않아요.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원소의 그 젊은 시절,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요, 원소는 사실은 이 정도로 귀 막고 사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사실 좀 좋았었잖아요. 영웅들도 원소 많이 따르고. 제 느낌에는 이 원소가 젊은 시절에 이 지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세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조조가 황제를 모시기 전, 관도대전 전까지는요, 이 원소가 랭킹 1위였어요. 세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워낙에 가문이 좋기도 했고 갖고 있는 것도 있었으나 또 기주도 없고 하면서 굉장히 기반을 탄탄하게 넓게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세력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원소의 도량으로 이거를 이끌어갈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도량이라는 것이 덩어리 커진 후에 이것을 이끌어갈 만큼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즉 판단력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 자존심을 좀 더 내세우다가 좋은 의견들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역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순우경은 역시 조조의 기습을 당하고 순우경은 패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조조한테 죽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조가 약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순우경 잡아갑니다. 순우경 잡아가지고 조조가 순우경의 귀, 코 다 베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원소에게 보냈다라고 연의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 코 베고 귀 베고 하는 이야기가 연의에 나오고, 원소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열받아서 순우경 잡아와서 순우경을 원소가 죽이는 걸로 연의에 나오는데, 정사에는 그냥 순우경이 죽었다 나오지 코 잘린 얘기, 귀 잘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배송지의 주석서에 코 잘린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조만전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조만전이라는 책은 당시 삼국지에 오나라 사람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름이 전해지고 있진 않은데, 오나라의 그 누군가가 쓴 조조의 이야기가 조만전이에요. 좀 조조를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조만전인데, 배송지의 주석서에 이 조만전에 조조가 순우경 코 베었다라고 거기에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나관중이 소설에다가 코 말고 귀도 하고 더 잘리는 걸로 이제 그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아무튼 그 배송지 주석서를 보면은 조만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코를 잘랐는데 순우경이 조조 앞에 코 잘린 채로 나타나자 조조가 아유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되셨소. 그러자 순우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조가 순우경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부하가 허유인가 그랬다라고 하죠. 저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며 조조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그래 쟤 나를 원망하겠지 에라이 하면서 순우경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우경의 죽음에 대해서는 연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사도 다르고 또 주석도 좀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순우경이 죽었습니다. 원소가 또 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약탈까지 당했어요. 조조한테 군수물자 다 뺏긴 겁니다. 전풍, 저수 등 부하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원소는 다 패했고, 유명한 쓸만한 장수들 다 죽고, 그리고 그 외에 남아있는 수많은 장군들도 조조에게 막 투항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원소는 정말 병력을 거의 다 잃고 그냥 반의 반토막 난 채로 패한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제 정사 원소전의 그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풍이 다시 나와요. 전풍 당시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원소가 다 패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면회를 와서 전풍한테
원소가 네 말 안 듣고 나갔다가 다 졌으니 이제 돌아와선 너 말 안 들은 것을 후회하며 너를 이제 중용하겠다. 이러자 전풍이 아니다. 원소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나를 살려뒀을 텐데 졌기 때문에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원소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이 패배를 전풍 저 녀석이 비웃을 것이다. 저 녀석이 날 비웃을 거야. 라며 살려둘 수 없다. 이래서 전풍을 죽입니다. 참 그릇이 작죠. 판단력도 부족하고. 삼국지 원소전 이제 뒷부분에 이런 평이 나와요.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하고 아량 있어 보이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이랬지만 사실 속으로는 의심 많고 꺼리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처리했다. 라며 전풍의 죽음 뒤에다가 원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제기에 보면요, 조조가 원소를 평가하는 글도 나와요. 관도대전 직전에 조조가 원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원소를 잘 알고 있다. 원소는 뜻은 크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겉으로는 엄하지만 속으로는 겁이 많고 시기심 많고 위험 없고 병사는 많지만 잘 지휘할 능력도 없고 명령 내릴 때도 일관성 없고 땅 넓고 토지 많아 풍부해 보이지만 그건 오히려 다 나를 위해 바쳐진 재물처럼 보인다라고 조조가 원소를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도대전에서 대패한 원소는 장수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근거지 기주에서도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요. 반발 세력들이 일어나서 결국 원소가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병을 얻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신하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판단력이 부족했고 도량이 적었던 원소는 천하를 절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기반을 갖고 출발했으나 한 방에 조조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원소.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는요, 원소의 아들들끼리 또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원소의 이야기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